어떤 욕들을 하셨어요? 뭐 어떡하면 야 이런 미친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셨구나. 했어요. 네.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또 이런다 또 혼자 되게 다른 종류인 것처럼 또 이런다. 오늘 아니, 왜 그래요 오늘? 네,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왜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재수 없네라는 생각하기 전에 제가 어릴 때 저는 사실 욕을 좀 많이 먹었잖아요. 집에서 저희 아버지한테 네네. 뭐 지금 그 하라 그러면은요 뭐 한 5분 동안 끊이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친구들이 뭐 전현 이러는 얘기를 듣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결심했어요. 나는 저렇게 절대 욕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가 성격을 형성할 때에는 이제 3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첫 번째는 모델링. 반두라의 학습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닮아가는 거. 그렇죠? 그게 모델링. 네. 두 번째는 거부. 절대 나는 저러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아버지께서 굉장히 이렇게 막 외도를 많이 하신 분의 어떤 아들은요. 결혼해서 한 번도 외도를 절대 나는 안 하겠다. 그래서 네. 굉장히 가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좋은 케이스로. 네, 아주 네네. 좋은 케이스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초월, 승화. 그래서 이 2가지를 인식하면서, 네. 아까 그 거부는요, 무의식적인 거예요.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런 게. 네, 그런데 네. 이제 승화, 초월은 내가 이런 부분은 우리 아버지로부터 학습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은 배우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 의식적으로 선택하면서 자기 형성을, 자기 성격을 형성해 가는 거지. 제일 건강한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2번째 거부였었어요. 나는 내가 욕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난 절대 욕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그리고 욕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주 싫어했어요. 친구들끼리도 미친년, 지랄하네, 뭐 네. 쌍년, 뭐 이런 얘기를 네네. 고등학교 때 주고받는 애들 옆에 있으면 제가 멀리 그냥 떨어졌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거북스러워했었고 아주 싫어했었고 속으로 아주 무시했었어요. 이제 만난 이유가 있네요. 네. 우리가 이제 만나서 정말 좋은 친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과도하게 그냥 친구들끼리 재수 없어 전혀 이런 말을 나는 왜 그렇게까지 싫어했을까? 그거는 이제 분명히 이제 어린 시절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알고 나니까 굉장히 가벼워지더라고요. 욕하는 애들을 이렇게 봐도 막 예전처럼 어머 저 쟤를 어떻게 하면 좋아? 쟤 어떻게 하면 쉼표 대신 다 욕이네? 쉼표 대신 욕이네?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아이고 좀 또래들끼리 뭐 저러면 좀 재밌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조금 가볍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네.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태연쌤도 욕할 때 그걸 그렇게 막 기분 나쁘고 화해 표현으로만 쓰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친밀감의 표현이라든가. 맞아요. 친밀감과 어떠셨나요? 마치 요즘 유행, 나름 유행에 잘 따라가고 있는 애야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쵸. 할 때는 무뎌졌는데 막상 안 하다 보니까 저도 욕을 들으면 굉장히 거슬렸는데 할 때는 또 그게 아무렇지 않았어요. 재밌고 그게 학창 오히려 시절에. 그렇게 욕하면 또 막 빵빵빵 터지고 막 적절하게 욕해주면 또 막 웃고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욕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이제 또 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이라고 한다는 건 뭐 가볍게는 뭐 빙신, 바보 뭐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뭐 씨발, 뭐 쌍, 그죠? 네네. 뭐 같다, 그죠? 뭐 이런 거. 가운데 손가락 축혀 세우면서 얘기한다든지 이런 아주 조금 거칠고 좀 터프한 그런 표현들까지 좀 다양한데 제가 이거를 고민하다가 분명히 저는 그 욕에 대해서 제가 어린 시절에 너무 싫었기 때문에 평생 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도. 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 요즘 사회를 가만히 보면 아이들은 진짜 욕 잘하거든요. 제 아들도요. 얼마 전에 저희 페이스북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아이 학교 후배 학부모예요. 남자분인데 네네. 그분이 학교를 갔다가 관훈이를 봤다고 저한테 메신저가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인사를 할까 하다가 관훈이가 이제 너무 크고 어른스러워서 좀 어색해할 것 같아서 그냥 왔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관훈이한테 얘기했더니 관훈이가 첫 마디가 내가 그때 설마 욕할 때 들으신 거 아니겠죠? 그러더라고요. 왜 걱정되냐? 그랬더니 엄마 직업이 그런데 내가 욕하고 그런 거 보면
그분이 엄마를 뭐라고 생각하셨겠냐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네 나이 때 할 수도 있고 네가 그거 한 번 했다고 해서 형편없는 사람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라면 신경 쓰지 말았으면 좋겠고 네. 근데 네가 생각할 때 욕을 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끼리는요, 그냥 우리 문화가 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밖에 나가서 아무한테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네. 친구들끼리의 그 맞아요. 상용되는 그런 아젠다, 그런 또 뭐 문화,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분명히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였었던 부분들이 네. 우리 아들 어려서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주제를 고민하다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포스팅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욕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예를 들고 그 18샹 뭐 이렇게 써놨어요. 금기 언어인데 이런 것을 욕이라고 정의한다면 왜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이?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기를 네. 자기가 어렸을 때 나는 이래서 욕을 했었다라는 걸 알려주신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어른이 돼서 생각할 때 아이들은 이래서 욕을 할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여러 개예요. 재미로 욕을 하는 게 아니겠냐. 화가 나면 뭐 나 속상해 이런 말보다는 샹 이런 말이 훨씬 더 화가 났다는 걸 잘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표현의 어떤 방법이 아니겠냐. 또 어떤 분들은 좀 많은 분들인데 멋져 보이고 과시욕 응? 그리고 이제 또래 사이에서 내가 힘이 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겠냐. 근데 많이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 중에 이런 욕구가 있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관심 끌려고 또 관심 하고. 끌고. 네네. 그리고 이제 호기심 네. 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리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욕부터 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저는 욕을 되게 즐겨서 하긴 했는데 저희 식구들이나 어른들은 아무도 욕을 하지 않았대요. 네. 그러니까 꼭 부모한테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고요. 맞아요. 또 반대로 부모한테 배웠기 때문에 아주 감칠맛하게 그 잘하는 네. 아이들도 있죠. 네, 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욕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특히 남자 아이들의 문화 속에서는 아직도 이게 남성성을 그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 방식처럼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네. 네. 저는 우리 육아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어린 우리들이 볼 때 우리가 아이들을 여성성과 남성성을 구별해서 가르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남자 아이들도 한 5살, 6살쯤 되면은요. 엄마 속상해서 이런 말 해요. 네. 그런데 여자애처럼 굴지 마. 이건 여자애들이 하는 거야. 남자답게 행동해. 이런 말들 때문에 네. 많은 남자아이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그래요. 예. 기질적으로 강한 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부드럽고 아주 소프트한 남자아이들도 많은데 네. 걔네들도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또 그렇게 놀리거든요. 넌 남자애가 왜 그래? 넌 여자애 같아. 너 쟤네들이랑 너 여자애들이랑 놀아. 이런 엄청나게 수치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남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은 그거하고 연결해서 욕이라는 걸 좀 이제 다뤄보고 있는데 혜윤이는 어때요? 아직은 어려서. 네, 욕은 안 하는데 그죠? 그냥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건 있죠. 그죠? 네. 엄마들이 딱 거슬리기 싫어하는 말이 네. 벌써 거기에 아이씨. 이거 너 지금 어디서 배웠더라고. 그죠?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라고 맞아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냥 그거 어디서 배웠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뭐 이런 거 요즘에 하고 보니까 그 조금 나이 많은 언니들이 노는 걸 얘가 보고 저런 거 재밌네 하고 지가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네. 요즘은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표준어가 아닌 말들을 아주 빠르게 습득하는 것 같고, 네. 뭐 또 마이 리틀 텔레비전 되게 재밌던데 네네. 그 프로를 한번 아들이랑 봤는데 거기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맞아요. 표준어가 아닌 댓글들이 네. 되게 많더라고요. 많죠. 뭐 인터넷 용어들. 핵잼을 뭐 핵잼. 노잼, 헐, 뭐 대박, 뭐 그죠? 네. 또 뭐 존잘, 존예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런 표현들은 진짜 이제는 봐도 모르겠구나 물어봐야 알아요. 한글인데도.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방식들이 꼭 가정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얘가 누구한테 배웠어? 내가 그렇게 했나? 뭐 이런 생각에서 약간 벗어나서 네. 우리 애가 안 쓰던 말을 쓰네라는 관점으로 한번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6살 때였었는데 그 아들이 한 번은 자기는 일찍 죽고 싶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밥을 먹다가. 아, 정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죽으면 욕을 많이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6살이? 6살 때. 근데 이제 그때 한 친구가 같이 있었거든요. 바로 옆 동산 친구가. 나도.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어머.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엄마랑 연락을 해가지고, 그 엄마가 누구냐면 예전에 왜 밥 안 먹었다 했더니 이틀 굶겼다 그랬던 아이셀 있는 엄마를, 그 엄마가, 그 첫째가 우리 아들이랑 네네.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방에 가둬! 방에 욕하라고. 가두고 실컷 욕 좀 해보라 그래. 죽는 것보단 낫잖아. 그래서 저는 되게 심각하게 생각했었어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욕에 대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싫었거든요. 네. 그리고 얘가 아니 죽어가면서까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욕하고 싶어서라는 말이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네. 엄마로서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해서 고민했더니 그 엄마의 그 쿨한 반응에 약간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야, 뭐가 그렇게 하고 싶은지 한번 들어가서 해봐. 그러니까 쿨한 척을 해본 거죠, 저는. 네네. 그 엄마한테 배워서. 혹시 몰카라도 좀. 그렇진 않았는데, 이제 제가 네. 옆에서 이제 들었어요? 방문을 듣고 네. 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첫 마디가 어디서 봤는지 갓나 새끼라는 말하고 갓나 새끼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네네네. 이 갓나 새끼야 이러니까는 이제 제 아들 친구가 뭐 이 병신아 바보야 똥개야 뭐 그러다가 이제 격해지니까 뭐 씨발 막 그 반복되더라고. 이제 아이들이 알고 있는 욕이라는 한계가 어휘도 있죠. 한계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애들이 나왔는데 얼굴이 막 벌게가지고 막 막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서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지금 이제 돌아보면 그 나이 때 아이들은 엄청나게 언어적으로도 폭발적으로 배워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기시할수록 굉장히 궁금해하고 해보고 싶고 그럴 수 있었던 거구나.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너무 그 욕이라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컸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들을 과도하게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고 너무 이제 억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는 좀 오래 살고 싶어 했겠어요. 네, 이제 죽고 네. 싶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네. 네,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세 보이고 싶고 뭔가 힘 있어 보이고 싶다는 걸 좀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저는 그 당시에 잘 못했지만 우리 애청자들은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기보다 물론 그게 다른 사람들 있는 앞에서 밖에 네. 나갔는데 아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식당에서 애가 씨발 이러면 엄마 당황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아니라 아이가 집에서 뭔가 이거를 호기심을 갖고 이거 해보고 싶어하고 이렇다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억제부터 하는 건 좀 아닌 게 아닐까. 네. 그건 제가 실수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맞아요. 태연 쌤은 어때요? 네,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그죠? 누가 하지 말라고 저도 한 적 없는데 하다 보면 또 이제 다 떨어지잖아요. 총알이 떨어지고 이제 재미 없어져요. 그럼 또 안 하게 되더라고 저절로. 그쵸? 네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 오히려 억제하면 할수록 재밌다. 하지 말라 그러면 재밌거든요. 네. 근데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고 재미없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또 훈육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호기심이라든가 재미로 한두 번 해보는 거랑 다르게 아이가 만약에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할 때마다 뭔가를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게 패턴처럼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면 그건 좀 다른 이슈 같아요. 네. 그건 분명히 달라요. 제가 그 방에서 둘이 막 욕을 하고 나왔었던 우리 아들이랑 그 아들 친구한테 2가지 질문을 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죠. 재밌니? 그때 애들이 재밌대요. 얼굴이 막 뻘개가지고 땀을 질질 흘리고 나왔으니까 재밌대요. 서로 마주보면서 했니? 그때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재준아 너가 관훈이한테 욕을 들으니까 기분은 어땠어? 그랬더니 그건 나빴대요. 또 하고 싶어? 그랬더니 하고는 싶대요. 또 듣고 싶어? 듣긴 싫대요. 하고는 싶은데. 네. 그래서 그때는 거기서 멈췄는데요. 한 번은 이제 초등학교 때 일이었었는데
제 아이가 그 친구랑 좀 다투고 그 친구한테 이제 욕도 하고 물론 그 친구도 서로 욕을 했겠죠. 그리고 온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너 기억나니? 그때 6살 때 방에 들어가서 기억난대요. 그때 신나게 했었던 기억이 난대요. 자, 근데 그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다 그랬지? 기분 나쁘대요. 들으면 기분 나쁘대요. 근데 엄마는 욕을 안 먹어.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저를 이렇게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엄마가 왜 욕을 안 먹냐면 엄마가 욕을 안 하거든. 근데 욕을 하면 네. 욕을 들어. 그거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져. 항상 그렇진 않지만.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네가 욕을 한다는 건 네가 욕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친구가 네가 욕을 했는데도 그 친구가 욕을 하지 않는다면 그땐 배웠으면 좋겠어. 물론 아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였는데 엄마 말이 맞는 건 알지만 맞는 걸 엄마 남자를 모른대요. 남을 모른다. 남자를 모른대요. 어린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그것도 또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의 이 문화가 네.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더 많은 욕설을 하는 건 맞잖아요. 맞아. 또 거칠어야 거칠고 그리고 강해 보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좀 변해야 되는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남자들은요, 저는 50대 아저씨들 많이 만나는데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강한 척하고 살았다가 맞아요.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겪어가시는 중년 남성분들이 많아요. 자기 마음속에는 여리고 부드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너무 가려져 왔고 그래야 된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세 보여야 됐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 특히 아들을 키우는 우리 엄마들은 아들의 그 부드럽고 소프트한 면을 잘 길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더욱.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굉장히 공감의 바탕을 둔 사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 갖고 있었던 인간으로서 갖고 있었던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우리가 사회에서 가르치는 사회와 그러니까 남성성에 대해서 주입함으로써 그걸 너무 억제하고 왜곡시키는 건 아닌지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남자다워야 된다는 생각이 아이들로 하여금 더 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그래서 아들이 엄마는 말은 다 맞는데 남자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별로 할 말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옳은 걸 안 가르칠 수는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얘기해요. 욕을 한다는 건 욕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해야 될 일이다. 근데 네. 욕을 들으면 다 싫거든요. 맞아요. 네. 네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사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오늘 이제 주제는 욕 중에서도 재미나 호기심으로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패턴으로 욕이 나온다. 화가 날 때마다 내 아이는 욕을 한다. 밖에서도 욕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날 우리 아이랑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때 질문은 이런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너 그거 얼마나 나쁜 줄 알아? 응? 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 되게 이상하게 봐. 너가 그러고 다니면 엄마 아빠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너 어디서 그렇게 나쁜 거 배워가지고 하는 거야. 누구한테 배웠어. 이런 말 대신 네. 너가 욕을 하면 너가 욕을 들을 수 있어. 근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 그러면 네가 화가 날 때 다르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그 단어를 한번 엄마랑 찾아보자. 차라리 소리를 크게 질러서 나 화가 났어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이 씨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상대가 나를 이해하기가 좋은 말이에요. 나 화났어. 이러지 말고 나 진짜 화났어 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도 내 마음에 대해서 이해해달라는 하나의 호소의 방법이거든요. 네. 우리 애들이 그런 걸 좀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친구들끼리 있을 때 네. 욕을 좀 할 수 있죠. 그리고 커서까지 하는 아이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태은쌤도 맞아요. 네. 했었잖아요. 아유, 그만 좀 강조하세요. 좀 이런 시베리안 이러면서. 네, 이런 개나리 칸가스 18색깔 그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웃고 깊은 신뢰가 바탕으로 된 관계 내에서는 아유 미친년 지랄하네. 동창회 만나서 해도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런데 이게 습관이 돼서 잘못 배워지면
마트에 가서 계산하는데 계산 잘못 나왔어. 아, 이런 미친년. 이러면 그 상대는 어떻게 듣겠어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것보다도요. 이 말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한테 어떤 시기에 하느냐는 되게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들이 한번 보고 얘가 친구들과 한두 번 재미로 그냥 했구나 이러면 엄마가 볼 땐 그런 얘기는 실제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다르게 해보자. 네. 그리고 아이가 그걸 패턴으로 진짜 계속하고 물건을 던지고 한다면 제대로 자리에 앉혀놓고 아주 진지한 얼굴로 우리가 한번 얘기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아까와 같이 누구한테 들었어? 어디서 배웠어? 너 그런 말 또 할 거야? 너 한번 맞아볼래? 너 한번 엄마가 똑같이 욕해줘 볼까? 뭐 이런 말들 말고 네네.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걸 배워야 돼. 그래야만 네가 지금 이렇게 화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리고 엄마가 알아줄 수 있어. 네가 욕을 하면 네 마음이 어떤지에서 알 수도 없고 알아주고 싶지도 않아. 네. 그러니까 너가 다르게 얘기하면 돼. 그게 뭐가 있을지 엄마랑 얘기해보자. 화가 난 거야? 그럼 화가 났다고 소리쳐. 욕하던 것보단 그게 훨씬 이해받을 수 있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너무 좋네요. 네, 저학년 아이들이 욕하는 아이들, 이제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있어도 크게 욕하는 아이들이 가끔씩 있어요. 네, 쫓겨나기도 하고요. 네. 뭐 엄마를 불러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이전에 선생님들이라도 또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얘기해줘도 좋지 않을까. 네. 네. 물론 너무 굳어져 버리면은요, 아이가 고치고 싶어도 잘 못 고치기도 해요. 네. 근데 그럴 땐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지, 그건 비난받고, 뭐 소외당하고, 저쪽으로 나가 있어. 이렇게 대할 방식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걸 못 고칠 때에는 걔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맞아요. 그쵸? 네. 여기 아닌 다른 말로 네. 자신의 감정을 좀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네.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엄마로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네. 좋네요. 지난번 우리 네. 그 화에서 다뤘을 때 애가 막 욕을 한다면 화가 났니? 차라리 화가 났다고 소리쳐봐. 다르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뭐 두려웠니? 무서웠니? 그럼 차라리 무섭다고 소리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해봐. 이런 말들. 네. 그렇게 이번 한 주 동안 우선은 이제 우리도 마음속으로 보면 거의 뭐 욕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운전할 때에도. 네네. 그럴 때에도 우리 감정으로 한번 전환해 보는 거예요. 아, 저런 쌍 할 때, 아, 그냥 갑자기 끼어들어서 내가 화가 났구나. 좀 질서가 잘 지켜지면 좋겠구나,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